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때문에 오늘 전 세계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현재 정책에 대한 수정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한 건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인내하겠다라고 발언해 인플레 우려를 가라앉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또 이날 발언에 따라 국채 수익률은 1.5%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현재 속보에 따르면 1.6%까지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 역시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고용지표 예상치 21만 건을 크게 상회한 37만 9천 건이 발표됐고요. 실업률 역시 0.1% 하락하면서 굉장히 개선된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지수 선물은 잠깐 큰 폭의 내림세 보였다가 단 5분 만에 하락을 모두 만회하고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지금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선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장은 인트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인트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어색해요. 차트 남자가 아니라 인트 마스터로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 갑자기 필명을 바꾸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저 생각은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네. 뭔가 이제 되게 행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고통을 통해서 막 되게 그 행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시장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행복을 위해 큰 수익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간다 해가지고 인생 트레이더가 저는 이름이 딱 너무 와닿아가지고 필명을 바꾸게 됐습니다. 인트 마스터라는 이름 뜻이 인생 트레이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처럼 차트나 트레이딩도 똑같다. 네, 그렇죠. 제가 그러면, 많이 살아본 건 아닌데. 그러면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쵸. 정말 이 꿀팁, 네. 트레이더들을 위한 꿀팁을 네, 꿀팁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필명 바꾸셨으니까 조금 더 새로운 전략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인트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저희 오늘 첫 번째로 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연준의 발언 때문에 골드가 많이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준의 발언 때문에 오히려 달러 급등 그리고 채권 금리가 급등세가 나왔고 이에 반해서 골드는 9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 금리가 현재 1.6%까지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달러는 92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골드는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가격입니다. 0.48% 하락해서 1,691.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1,700달러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골드는 최근 계속 매도 행진이 네. 이어지고 있죠. 네, 골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 이제 또 얼마 전, 이제 방금 전이죠. 방금 전에 미국채 금리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골드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리면 1,705달러 선과 1,710달러 선. 자, 이 근처에서 저는 매도 전략 가져가시면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는 1,705달러에서 1,710달러 선 사이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국채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가 또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앞으로 국채 금리가 지금 1.6%까지 거의 지금 올라왔는데 네. 저는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골드가 오히려 낙폭을 좀 더 확대 이제 한다라는 좀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회복하는 국면을 좀 반영을 하는 게 사실상 미국채 금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접어들었고 확실히 지금 골드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이젠 달러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달러 자체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2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저항선으로 막고 있지만 지금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달러도 어떻게 보면 미국채 금리 급등과 최근 이제 파월 발언에 의해서 달러가 지금 상승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은 골드를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상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매물대라고 하죠.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고점 저항대 부근이 우리가 1,700달러 선이거든요. 근데 이 1,700달러 선에서 어떻게 보면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아줬으니까 우리가 매도로 대응하는 건 사실상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1,705 라인대와 1,710달러 선, 즉 매물대 근처인데요. 사실상 매물대 근처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지금 추세 자체가 매도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절대 지금 매수를 보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매수 추세를 뭐 굳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달러의 방향을 한번 좀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우리가 골드의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1차적으로 일단 달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2차적으로 미국채 금리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1차적으로 달러예요, 달러. 자, 달러의 이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골드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 좀 생기는데 자, 달러가 약세 흐름 기조로 이어가고 골드가 상승의 준비를 합니다. 근데 자, 미국채 금리를 봤더니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한다면 오히려 골드가 꼬리를 내리고 오히려 하락세로 또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자체를 뽑자면 자, 미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달러에 대한 약세 흐름 기조가 다시금 재차 이어가거나 그 둘 중만 보시면 골드를 이제 트레이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달러가 92달러 선까지 거의 이제 뭐 저항선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돌파 시도를. 그럼 달러가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럼 우리 골드를 매수를 봐야 될까요? 매도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매도죠. 그러면 자, 국채 금리 봅시다. 자, 국채 금리 제가 방금 전까지 보고 왔는데 1.6%까지 올라왔어요. 1.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골드는 매수에 대한 전략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앞으로 달러와 국채 금리에 계속해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1,705달러에서 1,710달러까지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셨고 앞으로 추가적인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달러와 국채 금리 함께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펙 플러스가 감산 연장 소식을 전하면서 오일 시장이 환호성을 내질렀죠. 14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어제 최고 5%까지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있는 원유 레버리지 상품들도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오일은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 2.58% 상승해서 65.4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급등세를 유지해주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나왔습니다. 오일은 사실 최고점이 나온 줄 알았거든요. 계속해서 랠리를 또 이어가고 있네요. 네,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일단은 오일 매수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단은 한 매물대 근처로 좀 라인을 좀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구간은 63.50달러 선에서 매수 대응이고요. 자, 두 번째는 61.60달러 선. 자, 62.60달러 선에서 저는 매수의 전략을 가져가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좀 자리가 온다면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일은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 연출하고 있는데 우상향 곡선 꾸준히 그려가고 있습니다. 63.50달러와 62.60달러 두 가지 매수 전략을 주셨는데 왜 두 가지 전략인지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을 제가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3월 4일 날에 이제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정례 회의에서 일단은 감산을 하는 이 산유국들 중에 감산을 한 나라는 러시아랑 증산이죠, 증산. 증산을 한 나라는 러시아랑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네. 그 외의 산유국들은 오히려 감산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입니다, 팩트. 자,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오일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정례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우리가 뭐 이제 저번 주나 저저번 주 한참 이제 사우디 증산하겠다 뭐 이런 언론이 한번 보도가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뭐 오일의 변동성이 좀 더 재차 뭐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사실상 오펙 플러스에서 사우디가 저는 이젠 증산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좀 봤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이제 증산을 한다고만 했지 뭐 사실적인 내용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은 저는 물론 이제 고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제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거는 지정학적에 대한 이슈라고 좀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오일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제 악재적인 이슈들보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정례회의에서 물론 이제 그 전의 내용 자체는 증산을 한다라고 했지만 너무 오일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급 조절을 위해서 증산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됐지만 사실상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오면은 물론 이제 가격에서 충분히 좀 반영이 됐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박스권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은 자, 이 밑단에서 놀았던 구간이 사우디가 이제 증산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금 감산 기조를 이어가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일이 뭐 63.80달러 선까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금 조정을 좀 보여줬는데 조정 이후에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정확히 3월 4일에 정례회의 열리고 나서 자, 감산 기조를 이어가겠다, 4월까지. 이런 얘기가 나옴으로써 바로 오일이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올해 이제 3월 지나고 나서 4월에 감산 기조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급 조절이 완만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산을 계속적으로 할 경우 유가에 대한 폭등을 솔직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산을 하느냐 증산을 하느냐는 이제 4월 달 돼봐야 알겠지만 저는 3, 4월에 이제 집중되는 이 기조 효과로 인해서 일단은 집중이 되고 나서 이제 65달러 선을 이제 상회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변동성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상당히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는 거는 이 근처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 저는 어느 정도의 그 여유 있는 레인지 폭을 두시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추세적에 대한 상승은 우리가 4월까지 최소 못해도 4월까지는 이어가겠으나 지금 시점 즉 65달러 선이죠. 요 65달러 선 위에서 가격선이 놀았을 때는 오히려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가져간
트레이딩을 이제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수적인 이 자리값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65달러 선 상회하게 되면 자 급등락 심하게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때 혼란이 오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눌림목이 좀 레인지를 크게 두시고 눌림목이 크게 내려왔을 때 62.60달러 선과 63.50달러 선이죠. 근처에서 저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 가져가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은 65달러 돌파 시에 급등락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65.49달러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곧 그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65달러 선이 넘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제 65달러 선부터는 사실상 보수적인 포인트를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네. 지금 뭐 물론 이제 회의가 어제 나왔지만 네. 너무 이 가격이 너무 기반형이 이제 너무 빠르게 됐던 터라서 뭐 4월까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돼요. 이 상승폭 자체가. 네. 그럼 이 상승폭 자체가 기조 자체가 앞으로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근처에서는 오히려 물론 이제 상승에 대한 추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겠지만 네. 자 조정 포인트도 무조건 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일은 조금 보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눌림목이 나올 수 있으니까 63.50달러 그리고 62.60달러 두 가지 매수 자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다음 상품 바로 나스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지금 3대 지수 선물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호조로 발표된 이 실업 지표, 고용 지표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우존스 선물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급등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이 고용 지표가 예상치 21만 건을 크게 상회한 거의 38만 건 가까이 나왔고 그리고 실업률도 6.3%에서 6.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큰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나스닥 시세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 1.1% 상승하면서 12,59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의 상승률 1%를 돌파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고민하다가 매수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나스닥은 또 벌써 반등이 나오네요. 아,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네, 상승이 굉장히 또 가파르거든요. 지금. 최근 이제 아까 네. 방금 전 네. 10시 30분에 고용 지표 관련해가지고 되게 지금 호재적으로 네. 나왔습니다. 자, 근데 나스닥 좀 시작하자마자 한번 급락 포인트로 빼고 나서 다시금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12,500포인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미장 시작하면은 일단은 좀 관망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금일 12시까지만 좀 지켜보세요. 12시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네네. 12,50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재차 반등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근처에서 저는 매수에 대한 전략 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2,500선 부근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 현재 12,589포인트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 80포인트에서 90포인트 정도 눌림이 나오면 그때 매수 진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분봉으로 봤을 때 정말 신기한 게 10시 30분에 고용지표가 발표되자마자 갑자기 한 0.5% 정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1분도 안 돼서 이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고 지금 거의 200포인트, 300포인트 가까이 또 급등 중입니다. 이게 왜 이런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사실상 근데 네. 우리가 경제 지표 중에 네. 가장 좀 중요한 게 고용 관련 지표랑 실업률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시장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넘팜이라고 하는데 이 넘팜 지표를 앞둔 날에는 오히려 이
이제 레인지 자체가 거의 막 1000틱 가까이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날 이 중요한 날에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매물이 한번 빠져요, 무조건. 이 V자 반등이나 여러 가지 역 V자 반등은 사실상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거는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용지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한번 급락이 나온 거는요. 사실상 우리가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 다시금 재차 반등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하락에 대한 추세가 강했으면요. 여러분들 V자 반등으로 올리되 우리가 이 V자 반등, 즉 폭락이 나왔던 이 발산에 대한 시가 자체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발산, 즉 하락에 대한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의 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시가를 양봉으로 오히려 더 크게 메워줬고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2차 상승을 오히려 추세적 흐름을 매수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12,500포인트 이 구간을 오히려 이제 12시죠. 12시 시점에서 종가 기준으로 완성봉을 만들어줬을 때 저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포인트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은 나스닥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일단은 기사를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기사가 지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기사 보고 말씀드리죠. 자, 지금 국채금리 불안정에 연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 만지작 뭐 이런 이제 기사가 한번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지금 연준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좀 채워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은 신뢰도입니다. 첫 번째 신뢰도.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지금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이 장세에 있어서 어떻게 카드를 어떻게 보면 정책과 수단을 해결을 해줄지 여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던 기대 인플레, 우리가 기대 물가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 기대 물가를 어떻게 제어를 해줄지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연준이 해결해 주진 못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제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새벽 2시? 이 새벽 2시쯤, 오늘 새벽 2시인가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연설 발언을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자, 국채금리 급등하는 거를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이 기대했던 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YCC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랑 YCC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자, 기대 인플레를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이 시장 지금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자극했을 경우 시장의 우려감은 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가 상승하는 국면 자체가 수요적인 측면이 늘어나서 즉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닌 어떻게 보면 공급적인 즉 공급 차질 우려로 생긴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쁜 인플레이션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 자체가 지금은 오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왜 저는 파월 발언에서 이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YCC를 언급하지 않았냐 이 이유를 좀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언급을 안 했냐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형식으로서 오히려 우리가 장기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단기로 이제 국채를 매도를 하면 유동성 회수가 되겠죠. 오히려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회수를 한 다음에 장기 국채를 발행을 한 걸 해가지고 국채 매입을 확대를 해서 그 유동성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국채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국채 금리를 안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국채금리가 최근 1.6%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연준이 지금 현재 채권 매입을 해주고 있는 게 1,200달러에 대한 채권을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800억 달러의 이 국채랑 MBS 모기지 채권을 계속적으로 좀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400억 원어치. 근데 요거를 오히려 이제 장기 비중을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YCC 같은 경우에도 장기 국채를 오히려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자체가 지금 1.6%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를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자, 요거를 제어하게 될 경우 오히려 기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파월 발언에서 자, 오퍼레이션 시장이 기대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스탠스 자체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국채금리 급등하는 거를 일단 내비두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 전주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를요. 국채금리를 오히려 내비둘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 자,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 급등을 하면 할수록 이 실질 금리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오히려 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 금리도 내려가고 이 국채 금리도 어떻게 보면 안정세에 접어들겠지만 자, 이 인플레이션이 움직여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연준은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가 움직일까 봐. 그래서 저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자, 이번 3월 16일과 17일에 FOMC에 열리는 FOMC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뭔가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나 YCC를 카드를 실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다는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를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게 될 경우 기대 인플레는 오히려 더 쏩니다. 하늘 위로. 근데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걸 오히려 이거를 이제 이 카드를 꺼낼 경우에는 더 우려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를 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있냐면 저는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를 오히려 아무런 스탠스를 좀 취하지 않고 요거를 한번 가만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를 때 눈치를 한번 살피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이 금리를 한번 계속적으로 내비둔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금리가 급등했을 경우 시장의 방향을 한번 살피는 겁니다. 시장의 방향을 살피고 자, 만약에 우리가 우려할 만한 급락 포인트가 나왔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카드를 꺼내겠지만 지금은 급락 포인트가 그렇게 연출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진짜 우려하는 뭔가 빅쇼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중앙은행이 어떤 의도로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YCC를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시장의 방향을 살피기 위해서 일단은 좀 피하고 있다, 회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과 수단을 했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부작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를 일단은 좀 내비두고 이게 올라갈 경우에 실질 금리도 같이 따라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기대 인플레를 좀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은행이 보여주고 있는 스탠스는 그렇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정책과 수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야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안 나서면 안 돼라고 할 정도는 오히려 이제 완전히 뭐 자산 시장의 붕괴 거의 뭐 빅쇼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최근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 하락이 좀 나왔는데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나온 거는요. 사실상 중앙은행의 걱정 크게 뭔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특별한 뭐 반응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플레 아직은 뭐 소프트하게 가고 있다고 좀 말을 했죠. 또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 거지 사실상 우리가 소비자 물가는 아직은 부진한 상태입니다.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도 우리가 이제 CPI라고 하는데 자 코어 물가예요. 코어 물가. 우리가 이제 원자재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요거를 제외한 코어 CPI를 보고 인플레이션을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코어 물가 자체는 아직은 우리가 부진한 상태예요. 물론 이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아직은 뭐
강하게 좀 일축을 한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강하게 일축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생산자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PPI라고 하는데 이 생산자 물가 중에서도 자 원자재 초기 단계에 쓰이는 이제 품질로 좀 해당이 돼요. 이 품질 자체가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 자체는 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비자 물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기대 인플레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다는 스탠스예요, 중앙은행은.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대 인플레가 뛰어오르는 거 어떻게 잠재우느냐?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명목금리 급등하는 거를 내비두면 됩니다. 내비두면 실질금리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전주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두 가지 요인이 연관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연관이 돼서 움직일 때 이 한 가지 요인은 특징적으로 봤을 때 제한된 가격선에 머무르는 게 특징이에요.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근 움직이고 있는 거는 기대 인플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잠했어요. 계속적으로 잠잠을 했고 미국채 금리가 이제 막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기대 인플레랑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거를 우려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연준이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경우 요 기대 인플레와 이제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를 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오히려 후퇴 심리가 좀 빠지는데 이제 회피 심리가 빠지는데 지금은 기대 인플레가 좀 잠잠합니다. 요 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를 오히려 올라가게 될 경우 실질 금리도 같이 올라오면서 두 가지 요인이 연관돼서 움직이죠. 그럼 한 가지 요인이 제한된 가격선에 머물러 있다. 요거를 좀 제어하려고 오히려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은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스탠스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기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FOMC가 일단 상당히 중요합니다. FOMC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도 오히려 진짜 이번 계기가 너무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예측이 좀 불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몰라요. 사실상 중앙은행 자체는. 지금 중앙은행도 실질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자산시장에서. 자산시장에서 이게 급락 포인트가 나오는지 아니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완만한 조정세로 만들어가서 다시금 추세적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중앙은행의 눈치를 보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과 그다음에 OT라고 할게요. OT랑 YCC예요. 근데 요거를 실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를 오히려 더 자극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전과 물가 안정에 대한 목표가 상당히 좀 큰데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 기대 인플레를 오히려 좀 설레발 치는 거예요. 사실상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설레발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설레발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아직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온다라고 지금 아직은 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좀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는 사실상 미국채 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1.8에서 1.9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미국채 금리가 앞으로 상승하는 국면 자체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경기가 계속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계속 회복하고 있으니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국채 금리가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레인지가 열려 있다. 우리가 뭔가 이제 리스크가 물론 이제 내재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더 올라줘야 된다라고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 중앙은행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즉 고용이 안정이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사실상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것도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스탠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나스닥의 방향성 자체를 놓고 본다면 단기적인 흐름 대응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500포인트 오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개장 시작했으니까 개장 나스닥 방향성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 개장했으니까요. 개장 상황 함께 보고 가시죠.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3% 상승, S&P 500 지수는 1.05% 상승, 나스닥 종합 지수는 1.1% 상승 출발했습니다. 굉장히 갭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S&P 500입니다. 0.92% 상승해서 3,80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76% 상승해서 12,554.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상승 돌파했고요. 65.7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거의 보합에서 움직입니다. 1,700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약보합권입니다. 1.193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시장은 상승폭을 크게 키웠다가 오히려 본장 개장 이후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네, 지금 나스닥 방향성 자체가 일단은 뭐 2차 상승이 나오곤 이후에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시까지 꼭 12시까지 좀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위험한 장이에요. 오늘 뭐 고용 지표도 있었고 실업률도 있었고 근데 지금 오히려 이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 미증시 오히려 악재적인 그런 이슈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오히려 호재적인 뉴스가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재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예요. 테이퍼링. 그러니까 이게 테이퍼링 언급 시기가 조금씩 이제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 호재적인 뉴스가 나올 때 한번 뭔가 이제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2시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유가 오늘 중요한 지표를 앞두고 나서 사실상 방향성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추세적 흐름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레인지 크게 뒀습니다. 12,500포인트, 이 12,50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는 거를 한번 꼭 지켜보시고 매수에 대한 트레이딩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상승폭을 또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인트마스터 말씀은 호재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준 측에서 긴축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조금 더 나쁘게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시까지는 방향성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 이후에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12,500포인트에 대한 매수 진입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지금 나스닥 차트는요. 0.89%까지 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자체가 이게 이제 사실상 2차 상승이 한번 좀 나왔잖아요. 그 2차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저는 일단은 봉 중심가를 꼭 체크를 하거든요. 자, 12,500포인트 말씀드렸죠. 자, 12,550포인트도 한번 보세요. 12,550포인트 기준에서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 또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아랫꼬리, 이 캔들 자체가 하락으로 돌파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아랫꼬리를 만들고 재차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캔들에 대한 몸통을 보셔야 돼요. 최소 못해도 저는 단기 분봉에서 보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1분봉, 5분봉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지 마시고 최소 못해도 자 15분에서 60분까지 이렇게 몸통 기준으로 좀 보시고 자 550포인트나 500포인트 위에서 끝났다. 종가 자체가. 그러면 저는 오늘 나스닥 매수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12,500포인트와 12,550포인트다. 자, 요거를 꼭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12,500포인트 그리고 550포인트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0분 동안은 개장 파동 지켜보시다가 흐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시고 한번 매수 진입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유로 FX 또 알아볼게요. 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달러가 급등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위험 통화들은 급락이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그런 발언을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좀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유로 FX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유로 FX 시세 저희가 개장할 때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약보합권인 걸 저희가 체크를 했고요. 자,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달러가 급등하니까 아무래도 유로 FX에선 또 이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자, 제가 좀 적극 좀 추천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유로가 제일 정직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골드라든지 뭐 지금 오일이라든지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유로는 되게 정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유로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무조건 기축통화인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보시면 유로는 거기에 대한 방향성만 이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달러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 달러에 대한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 유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최근에 미국채 금리 급등함으로써 오히려 이 달러에 대한 반등폭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유로 매도해야 됩니까? 매수해야 됩니까? 매도입니다, 여러분들. 매도. 자,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들. 유로는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네. 엄청 쉽게 우리가 트레이딩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도만 보세요, 매도. 자, 물론 달러가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약세 흐름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지만 오히려 이제 3월 14일, 요 3월 14일 날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부양책을 통과를 좀 해야 되거든요. 바이든은 빠르게 좀 통과를 시켜야 돼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거의 3월 달 중순에는 거의 다 소진이 돼요. 그래서 이 부양책을 예상 조정안을 통해서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중장기 관점은 약세 흐름 기조를 이어가겠으나 재차 반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유로는 매도에 대한 관점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유로는 추세가 다시금 바뀔 수가 있어요. 중장기적 추세는 우리가 달러에 대한 약세 흐름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 추세이다 보니까 유로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유로는 중장기적 추세는 매수에 대한 추세가 좀 더 강해요. 근데 우리가 달러 최근에 이제 미국채 금리 급등해서 달러가 재차 반등이 나왔죠. 92포인트까지 지금 반등이 오고 있는데 유로는 그냥 매도 전략 가져가시면 오늘 트레이딩 하시는 데서 별 문제 없으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자리값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차트 봤을 때 매수에 대한 채널 자체가 하단으로 이탈 시점이 2월 27일 날 났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매도적인 추세가 중기적인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주겠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반등에 대한 50포인트 레인지 구간에서 좀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사실상 패턴, 즉 기술적 분석에서도 우리는 항상 패턴을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데 자, 큰 폭으로 하락 이후에 조정 포인트는 거의 한 30%에서 한 40%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2차적으로 2차 하락이 이루어졌죠. 자, 2차 하락이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자, 똑같이 40%에 대한 반등폭을 예상을 하시고 그 그점에서 타점을 잡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중요한 포인트는 1.2만 포인트 선에서 우리가 1.2만 300포인트 1.2만 300포인트랑 1.2만 포인트 이 시점에서 저는 매도에 대한 트레이딩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엄청 유리한 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는 1.20000 달러에서 1.20300 달러 선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지만 유로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매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달러는 또 차트적으로 앞으로 어떤 흐름 좀 나올까요? 달러 지금 잠시만요. 차트를 좀 한번 보고. 네. 자, 지금 차트 한번 좀 보면은
이게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맞아요. 92.217. 네. 그다음에 자, 앞으로 저는 달러에 대한 상승 자체는 일단 엔화도 좀 보시길 바랄게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달러가 여러분들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 반등 나온 자체가 자, 엔화 가치도 떨어졌고요. 미국채 금리가 최근 급등했습니다. 1.6%. 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달러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소재 자체는 이 앞으로 이제 미국채 금리 급등과 뭔가 이제 유로존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좀 크겠지만 저는 엔화 가치가 좀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통화죠, 엔화. 자, 엔화에 대한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고 달러의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는 물론 약세 기조로 계속적으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어가겠지만 단기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미국채 10년 물금리 그다음에 엔화 가치를 좀 살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92포인트까지 찍고 다시금 조정이 한번 왔으니까 다시금 저는 다음 주에 이제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지금 1.6%까지 만약에 이제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저는 한 타임 쉬었다가 다시금 1.8%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달러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오히려 유로에 대한 매도 트레이딩 전략을 또 가져가시는 것도 훨씬 더 좋겠고 그 이후에 또 엔화에 대한 흐름도 꼭 지켜보시길 바라고 저는 달러에 대한 방향성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반등이 나오려면 엔화 가치도 또 체크를 해봐야겠고 국채금리의 상승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금리가 지금 1.6%까지 터치를 했는데 앞으로 한 타임 쉬었다가 1.8%까지 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해주신 만큼 달러도 단기적으로 함께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로가 단기적으로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추가적으로 또 다른 상품 봐주실 거 있을까요? 저는 근데 좀 일단은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사실상 좀 명확하게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냥 조정이 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이 오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뭐 급등했다, 뭐 되게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지금은 기대 인플레를 잠재우는 게 훨씬 핵심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국채 금리 한번 차트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자, 차트 한번 좀 보게 되면 국채 금리가 지금 오히려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상 뭐 1.9에서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이게 반등이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긍정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용도 회복되지 않은 국면에서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 시점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걱정을 해도 되지 이제 안 와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국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수단은 솔직히 중앙은행이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잘 조율을 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앵커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신문지를 10대 맞는 게 아플까요? 골프채로 세게 한 대 때리는 게 아플까요? 너무 큰 차이인데 골프채가 아프겠죠? 그렇죠. 네. 골프채가 아프다고 하시네요, 앵커님이. 자, 제가 이런 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금 신문지에 돌돌 말아가지고 10대 지금 때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랑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는 우리가 뭔가 이제 중앙은행에서요,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밖에는 뭐 카드를 꺼낼 게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부작용을 어느 정도 지금 약하게 조금씩 좀 때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앞으로에 대한 코스피라든지 뭐 미증시라든지 추세적 조정, 뭔가 이제 단기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지만 앞으로 상승에 대한 포인트 많이 남아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장을 동반한 금리 인상은 오히려 좋은 호재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장과 동반해서 금리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조정 나오셔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미가 무조건 보이니까 매수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추세를 봐주셨으니까 지금 나오는 조정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오늘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인트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